식탁을 보러 갔는데 저는 그냥 깔끔한 화이트 톤을 원했는데 예비 신랑은 그레이와 화이트가 섞인 식탁을 선택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긴 했는데 신혼집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 보니 혼수 가구 정도는 예비 신랑의 의견대로 하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예비 신랑한테 하고 싶은 대로 장만하라고 했어요. 나는 원래 혼수에 관심 없기도 하고 잘 모르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사. 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도 돼? 신혼집은 당신이 많이 배려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혼수만큼은 내가 배려할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꾸며봐. 나는 가구 볼 줄도 모르고 그런 거에 딱히 큰 관심 없으니까. 대부분 신혼살림은 여자들이 알아보고 여자들 취향에 맞춰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신랑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혼여행 다녀오기 전에 집이 다 세팅되어 있으면 좋겠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신혼집 살림엔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때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음으로 신혼집에 들어가는데 신혼집에 있어야 할 가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랑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죠. 뭐야, 왜 집에 가구가 하나도 없어? 저번에 우리가 세팅한 거 신혼여행 돌아오기 전에 맞춘 거 아니었어? 그랬던 거 같은데 내가 전화해볼게. 예랑이가 가구점에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네네 하며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뭐야, 어떻게 된 거래? 가구가 왜 아직도 안 온 거래? 글쎄, 다른 곳으로 배송했다고 하는데? 뭐? 근데 그 소리 듣고 그냥 네네하고 끊었다고?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알아서 다시 배송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배송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다시 만들어서 보내준다거나 하는 등의 답변이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통화한 신랑이 저한테 그냥 다른 곳으로 배송 갔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때 기가 막혀서 제가 가구점과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가구가 안 들어와서요. 저희가 배달해달라고 비밀번호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어디로 배송이 간 거예요? 아, 저희가 그날 배달하러 갔었는데요. 어떤 여성분이 다른 주소라고 해서 제가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다른 주소로 배달했죠. 네? 누가요? 누가 다른 주소라고 하면서 알려줬는데요. 시어머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배달한 주소가 어디냐면 그때 가구점 아저씨가 말씀해 주시는 주소를 받아보니 시어머니 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죠.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가구가 배달된 주소가 누구 집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가구점 아저씨가 알려주신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렇게 직접 가보니 신우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 집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에서 신우이가 나와서는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언니, 신혼여행에서 오늘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아니, 아가씨 집으로 저희 집으로 와야 될 가구들이 배송됐다고 해서요. 네? 언니 집으로 가야 될 가구요? 저한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언니가 저희 집으로 배송시킨 거라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그런 말 해드린 적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엄마가 그러던데요. 언니가 예단 안에서 제 가구 싹 다 바꿔준다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에 대해 엄마한테도 얘기해줬는데. 신우랑 얘기하며 슬쩍 신우의 집을 둘러봤는데 신랑이랑 같이 본 식탁이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신랑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신랑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우선 시어머니를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보니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봤죠.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야 될 가구를 왜 어머니께서 아가씨 집으로 배송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너 결혼할 때 예단 하나 없이 왔잖아. 그래서 너희 가구랑 가전은 우리 딸네 집으로 보내줬다. 너도 그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시곤 미동도 없이 당연하다는 태도로 저한테 예단 하나 없이 결혼해서 저희가 산 가구를 시누이한테 보내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면 할 말을 잃는 거 아세요? 저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란 생각에 벙찐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린 후 시어머니한테 예단하면 남편은 뭐 해줄 거냐고 물어봤죠. 제가 예단하면 신랑은 뭐 할 건데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 너 결혼할 때 명품 가방 하나 사줬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입을 싹 닦을 수가 있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명품 가방이요? 그 60만 원짜리 가방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랑한테 1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사줬는데 그럼 서로 주고받은 건 끝난 거잖아요. 그건 그거고 내가 안 받았잖아. 원래 예단은 시댁에 하는 거야. 아니 그럼 저희 친정에는 뭐 하실 건데요? 뭐 예물이라도 보내실 거예요? 아니 그걸 내가 왜 해? 그리고 누가 결혼할 때 며느리 친정까지 신경 쓴다고 그러니? 시어머니 말을 들어보니 본인은 예단을 받아야겠고 근데 우리한테 주는 건 싫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됐지만 더 이해가 안 된 건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신랑이었어요. 시어머니랑은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신랑한테 가구 알아서 우리 집으로 원상복구 시켜놓으라고 했죠. 시누이네 집으로 간 가구 당장 우리 집으로 가져와. 우리가 놓기로 한 자리에 그대로 가져다 놔. 신랑한테 소리친 후 저는 신혼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거실에 앉아 화를 시키고 있는데 조금 뒤 신랑이 쭈뼛쭈뼛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벌써 시누이에게 가구를 보내놓은 상황이니 우리 가구는 다시 사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 생각에는 어차피 동생한테 가구도 다 갖고 그래서 벌써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 우리가 당신 신우한테 인심 쓴다 생각하고 다시 새 가구 사는 건 어떨까? 당신도 내 동생이 쓰던 가구 또 쓰기 싫을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님이든 아가씨든 우리한테 새로 가구를 사주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또 사? 아무래도 우리가 엄마가 얘기하는 신혼집으로 계약 안 하고 다른 곳으로 하는 바람에 그 지인분한테 받기로 한 돈을 못 받았잖아. 그래서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그 돈이 얼마나 되는데 많아야 500만 원 아니야? 근데 그 돈 받고 싶으셔서 우리한테 5, 6천만 원 대출 받으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정상이냐고? 아니 그냥 돈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우리 아들 내외가 집 살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엄마도 체면 구겨졌잖아. 이래저래 엄마가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라 지금 화가 안 풀려서 그러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혼수 다시 장만하자. 뭐? 그게 얼마짜린지 알아? 우리가 혼수에만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이것저것 다 하면 거의 1,000만 원 돈이 된다고. 근데 그걸 다시 사자고? 왜 우리가 돈을 이중으로 써야 돼? 당신은 돈이 차고 넘쳐? 신랑은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사실 시어머니 탓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저희 신혼집을 정하려고 했고 그게 틀어지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니까요. 근데 신랑은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와서 어쩌자고.
동생이 잘 쓰고 있는 거 뺏어와?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야? 그냥 처음부터 엄마가 사라고 한 아파트 사지 그랬어. 그럼 이런 일도 없었잖아. 뭐? 그게 내 탓이야? 어머님이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우리 신혼집 정하신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돈 더 가져오라고. 그러면 거기로 가겠다고. 근데 당신이 안 가져왔잖아. 반반 결혼하기로 했으면 당신도 2천에서 3천 더 내야지. 왜 나만 5천, 6천을 다 독박으로 내야 돼? 그래, 당신도 그 돈 내면서까지 거기서 살기 싫었던 거잖아. 근데 왜 내 탓을 해? 탓을 할 거면 어머님 탓을 해야지. 이 사단이 난 건 어머님 때문이야. 당신이 신혼집을 마음대로 했으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우리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제 탓을 하며 저보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말하는 신랑 모습을 보면서 저는 파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화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친정에 가 있을 테니 가구 가져오라고 했어요. 됐고, 당신이 이번 주 내로 가구 안 가져오면 파혼하는 걸로 할게. 나 일주일 동안 친정에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친정에서 일주일 동안 지낸 후 신혼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우편물이 몇 개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신랑이 집에 안 와봤나? 라는 생각에 우편물을 챙겨서는 신혼집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었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정말 혹시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나랑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설마 안 가져다 놓겠어? 싶은 마음인데 역시나 시어머니 편에 섰더라고요. 저랑 싸울 때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는데 오죽하겠나 싶었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추세라고 하길래 저희도 1년 뒤쯤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며 집을 내놓으려고 부동산으로 가려고 현관을 나서는데 시어머니랑 신랑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쏘아붙이며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너 가구 다시 안 갖고 오면 파혼한다고 소리쳤다며? 벌써 결혼식도 다 올렸는데 무슨 파혼? 이혼이지. 너 그리고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어머님, 이혼은 혼인신고를 해야 가능한 거고요.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거든요. 천만다행이지 뭐예요. 저희가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은 몰랐는지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워하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파혼하기는 쉽지 않을 거니 본인 말을 들을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이번에는 저보고 나이도 많고 돈도 많으면서 뭘 그렇게 돈돈거리냐 하셨어요. 너가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것도 아니고 돈도 잘 벌잖아. 근데 뭐 이렇게 한두 푼에 연연해. 그냥 이 기회에 예단했다 그렇게 생각해. 저희가 예단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예단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예물 받아야겠으니 샤넬백 하나 사주세요.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샤넬백이야. 그리고 이 기회에 네 신우한테 점수 뒀다고 얼마나 좋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어머니 이럴 줄 알아야지. 아주 따박따박. 이해가 돼야 저도 내 어머님 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신우이한테 점수를 따야 돼요? 그땐 저도 시어머니한테 지지 않고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신랑이 저한테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동생한테 준 거로 예단하겠다 하면 끝날 일이잖아. 이렇게 일을 키워야겠어? 당신 이러다 우리 엄마 얼굴 어떻게 보려고? 내 딸 집에 들어가 있는 너희 혼수 지금 우리 딸이 쓰고 있는 중이라 새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너희가 중고로 다시 사든 새 거로 사든 알아서 해. 그래요, 잘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죠. 아까는 속이 답답했는데 이제야 좀 풀리는 것 같네요. 제가 해탈한 듯 얘기하니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저를 이겼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웃으면서 우편물로 온 신용카드 내역서를 건네줬습니다. 그걸 보더니 시어머니가 이걸 왜 주냐고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이걸 왜 줘? 이게 뭔데? 시누이 집으로 들어간 저희 혼수 다 신랑 카드로 결제했거든요. 이제 어머님이랑 신랑 그리고 시누이까지 셋이서 갚아야 될 텐데 어느 정도 금액대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뭐? 우리 아들 카드로 결제한 거라고? 왜? 너는 뭐하고? 제가 신용카드를 하나도 안 만들어놔서 할부 가능한 신랑 카드로 싹 긁었어요. 너무 할부로 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하니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저랑 신랑이랑 같이 결제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 얼굴에 대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뭐 제 돈 나간 거 아니니까 잘 갚아보세요. 제가 현관문에 나가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고는 어디 가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어디 가려고? 어쨌든 너희 혼수 살림으로 산 거니까 너희가 갚아야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우리 아들 카드로만 살 수가 있어? 저희가 각자 벌어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결혼하고 같이 쓰려고 산 건데 누구 카드로 사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이제 파혼할 거니 더 상관이 있는 거죠.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그렇게 파혼 통보를 해버리고는 저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제가 파혼하겠다 말씀드리니 놀라시긴 했지만 왜 그런지 말씀드리고 나서는 잘했다고 하셨어요. 1, 2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해서 최소 50년에서 6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렇게 안 맞는 거면 진작 갈라서는 것도 답이니까요. 물론 시간과 돈이 아까운 건 있지만 저에게 남은 시간은 더 많이 있으니까요. 집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신랑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할 말이 있어 연락했나 싶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나 드러나 보자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며 파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무 엄마 말만 듣고 성급하게 행동한 것 같아.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 우리 파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 결혼식까지 다 올렸는데 파혼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당신이랑 어머님이 한 행동은 말이 돼? 나는 당신이 나한테 시누이한테 가구 주고 우리는 다시 혼수 다시 사자고 말했을 때부터 파혼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은 아닐지 모르더라도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하잖아.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을 뭘 믿고? 그때 내가 그랬잖아. 일주일 사이에 가구 안 가져오면 파혼할 거라고. 근데 그 말 안 들은 건 당신이잖아. 당신이 선택한 걸 이제 와서 누굴 탓해? 내가 그래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파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나는 당신이랑 다시 합칠 생각 없어. 어머님을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당신도 그랬잖아. 엄마 안 보고 살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냐고. 나 어머니 안 보려고 더 그렇게 행동한 거야. 엄마는 내가 잘 설득할 테니까. 아니 엄마 안 보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저한테 다시는 시어머니 안 보려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냐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는 시어머니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파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신랑한테 정이란 정은 모조리 떨어졌는데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뿐 아니라 너도 안 보고 싶다고 얘기했죠. 아니, 당신도 안 보고 싶은데. 그리고 인생 길잖아.
결혼한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는데 몇 년 지난다고 해서 달라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진짜 잘한다니까. 우리 10년 만났어. 그래, 그 10년 당신이 날린 거야. 다음번에 만나는 여자한테는 시어머니랑 마주치게 하지 마. 아니면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던지. 생각해보니 내가 연애할 동안 어머님을 만난 적 없더라고. 그래서 당신이랑 10년 동안 만났던 것 같아. 어머님을 일찍 만났으면 나도 당신도 일찍 헤어졌을 텐데. 어쨌든 나는 당신이랑 다시 합칠 생각 없으니까 다른 여자를 찾든지 해. 몇 번을 저한테 연락해서는 파워는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지만 저는 한번 헤어진 사람은 절대 안 만나거든요. 뭐 종종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혼했는데도 또 똑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한번 정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렇게 결혼식을 다 올린 상태로 저희는 파혼을 했어요. 최근 대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 다녀왔는데 다들 저한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그냥 서로 갈 길 가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한 친구가 그 사람의 근황을 알려줬어요. 혼자 카드값 갚느라 투잡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들 다 가구를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좀 한 편이었거든요. 그런 가구를 신우한테 줬으니 그리고는 또 사자고 하니 제가 눈이 안 돌 수가 있겠어요. 몇십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짜리였는데 아직도 갚고 있다는 말에 들으니 깨소금이더라고요.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진작 만들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한테 이혼한 여자라 할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숨길 생각은 없거든요. 오랜 시간을 알았던 사람도 정말 한순간에 남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사람을 만날 때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당분간 남자 만날 생각은 없긴 하지만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